코로나 사태로 본 중국의 영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컴백 구쥐. 대대적인 삽질 인포테인먼트 예능 다큐 미니 다큐 웹 내레이션 시리즈 구쥐. 괜히 어그로를 끌고 싶지 않았다. 지구 재난급 바이러스의 섣불리 추측 따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악마 같은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결국 2020년 3월 11일 현재 한국까지 일파만파 오염되어 그 확산 속도가 중국을 앞질렀다느니 뭐니 하다가 이제는 유럽까지 번져버린 세계급 재난이 되어버린 아주 불쾌한 이야기까지 뉴스에 나오고 있다. 2020년 4월 과연 이 재앙이 끝날 수 있을까? 세계는 안정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2020년 5월 현재 한국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은 듯 하지만 불안하다. 2020년 6월 코로나는 이제 일상이 되는 것일까? 이 시점에서 구지가 생각하는 몇 가지 논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뉴스에서 왈가왈부하고 정치권에서 떠들어댔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구지만의 이야기임을 밝혀드리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진심 하루빨리 소멸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이 코로나 사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인간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이 닌겐이다. 이름하여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다. 이 어마어마하고 노골적인 친중 중국바로 얘기하자면 에티오피아 출신 닌겐으로 정치인이자 학자라고 하며 과거 에티오피아에서 보건부 외교부 장관을 하다가 2017년 7월부터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한다. 과거 에티오피아의 보건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뇌없는 멘토와 행동으로 깝깝한 면상이 더욱 깝깝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 닌겐이 장렬한 멘트들을 모아보면 정말 가관이다. 우한 폐렴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준이 아니다. 중국의 대응을 신뢰한다. 과민 반응하지 말고 침착들 하라. 중국 아니었음 더 큰일 날 뻔했다. 라며 바쁘게 타고 내리는 지하철 탑승구 앞에서 혼자 문워크하는 멘트를 날리다가 물러나라 이 새끼야 라고 미국 서명 사이트에서 수십만 명 이상의 지지를 쳐받기도 하였다. 과거 아프리카와 중국의 합성어 차이나프리카에 대하여 구구절절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WHO 사무총장 닌겐의 행동과 멘트와 행위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논점은 바로 중국의 영향력이다. 중국은 처참했던 1950에서 80년대를 거쳐 13억 인구빨과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경제력임을 캐치하여 값싼 노동력과 내수 시장을 밑거름으로 해외 우수 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상상 초월의 기업 가치를 일궈낸과 동시에 중국몽에 세뇌된 우수 인재들을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게 하고 물을 주어 핵심 인력들로 키워냈다. 거기에 앞서 말했듯이 반보 앞선 아프리카에 엄청난 투자를 해주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친중국으로 유도하였으며 WHO를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국제기구에 막대한 자금의 후원금을 내며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중국몽에 대비해왔다. 실례로 중국은 현재 게브리에스 사무총장이 WHO 선거에 뛰어들 때 중국은 10조 원을 WHO에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었다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의 WHO 사무총장의 발언들은 바로 중국이 그동안 묵묵히 뿌려왔던 막대한 자금, 후원금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G2로 불리울 만큼 성장한 중국이 깔아놓은 밑밥 자금과 인력들이 중국이 힘들어질 때 적재적소에서 중국의 힘이 되어주는 멘토와 정책들을 착착 날려주면서 중국인 아닌 사람들은 얼탱이 터지지만 중국인들은 파이팅을 외칠 수 있는 동기를 주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불안한 점은 중국이 의도했던 대로 WHO가 움직여줬다는 것이다. 후원금이 어쩌고 자금이 어쩌고 그래도 국제기구인데 너무나도 속보이게 중국의 편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경제력, 다음은 국제보건기구, 그 다음으로 중국이 영향력을 끼칠 부분은 어디일까? 환경과 문화가 아닐까? 환경이라 하면 이미 중국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오염물질 생산국으로 지구가 다분히 중국을 지목하고 있으나 중국은 전혀 아니라는 태도이다. 과거 2차 산업혁명 당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뿜어내었던 오염물질에 비하면 중국은 세 발의 피 수준이라 할까? 그리고 그 과정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이제 중국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것이다. 또다시 백보양보하여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어쩜 그리 당당할까? 세계보건기구도 구워 삶았으니 다른 국제기구를 친중국화 만들지 못하리란 법이 있나? 실제로 중국은 15개의 전문기구 중 식량농업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기구, 유엔산업개발기구 등 4개 기구의 사무총장을 배출하였으며 최근 좀 얼탱이 터지기는 하지만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도 사무총장을 배출할 뻔하였으나 다행히 미국 등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에 힘입어 최종적으로는 싱가포르 출신 사무총장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해온다면 경제, 보건, 환경 받고 지재권 도전에 이어 언젠가는 문화까지 중국의 마수가 뻗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전랑 10 정도 나온다면 아카데미 시상식에 중국 영화가 상을 받지 못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세계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중국은 야금야금 그들 말에 땅 따먹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미리 눈치 보고 시중들 듯 외교를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중국을 무시하면서 답답하고 뻔뻔하게만 본다면 그것 또한 좋은 외교는 아닐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여 이미 정무적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누가 중국에 대해 안다고 선뜻 나설 수 있을까? 구지 미니다큐 TMI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지가 만든 스톡 푸티지 거래 플랫폼 트립클립.kr 지금 회원가입하고 당신이 촬영한 영상을 판매해보세요. 쓸데없이 고퀄 미니다큐 구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